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경기대 대학원 동양문화학과 박사과정에 합격과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 3월부터는 또 새로운 박사과정의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대학원 때 석사 때 썼던 한글 성명학의 논문을 한 단계 더 발전된 논문으로 졸업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줄이고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주 영상은 못 올리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블로그를 통해 계명을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성명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던 중 이름 감명이 들어온 사례예요. 그 한글 소리 초성과 종성을 모두 고려한 이름에 상생으로 바꾸고 또 사주에도 맞추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분인데 이름을 몇 개 스스로 지으셨어요. 그럼 본인이 독학으로 성명학 공부를 해서 지은 이름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자가 들어가는 거는 본명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 후보는 첫 번째는 부자가 들어가고 계명 후보 두 번째는 명자가 들어간 이름이에요. 자, 이 본명에 보면은 선천운에 일리가 없죠. 일리가 없고 그 다음에 구공도 없어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3, 4와 5, 6과 7, 8로 구성되어진 그런 이름이에요. 선천운에 이렇게 일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구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덕이 약하거나 또는 지구력이나 리더십이 약할 수가 있어요. 또 공부운하고 부모운이 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천운에서 육육이 중첩이 되고 있죠. 재성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름 첫 글자가 또 재성이라는 거죠. 선천운에서 이렇게 재성이 중첩됐다고 하는 것은 재물복이 약하고 또 부모운이 약하고 또 배우자운이 약한데 지금 선천운에 재성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름에서 어때요? 또 재성이 이렇게 중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상에서 없는 재물운, 배우자운, 부모운이 결혼을 해서도 재물운과 또 배우자운이 약하다고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이름에서 얼핏 보면은 이름이 또 이렇게 보면 좋아 보여요. 배합이. 이분이 이제 육육이 중첩이 되어서 재성이 중첩이 되어서 재물운하고 배우자운이 약하고 또 이름에서 보면은 정제까지 중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운이 약하다고 했는데 선천운에서 또 이 식신이 중첩이 되는데 또 이름에서도 식신이 또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이름에서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런 배합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식상이 많은데 지금 인성으로 눌러주니까 식상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금 과하죠. 식상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상에서도 암시하고 있지만 이름에서 또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 사람이 이분이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초성과 종성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고 모음에 해당되는 중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음파동성명학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니까 예전에는 자음파동성명학을 유튜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자음파동성명학을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26년 전에 그 자음파동성명학을 했고 또 거의 한 1000여 명 이상 제가 넘게 또 강의도 했었죠. 강의도 했었는데 그 시대 때는 또 그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좋았던 방법이 지금은 결코 좋다고 보긴 좀 어렵죠. 왜? 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성명학으로 보면은 이 본명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이 본명에서 보고 개명한 이름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이름이다.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개명 후보로 첫 번째 지은 게 뭐냐면 요 이름이에요. 근데 요 이름에서 보면은 지금 이 본명보다 더 나빠졌죠. 본명에서는 이 모음까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래 자음하고 자모음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자음으로 봤을 때는 이 종 배합도 나쁘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름은 자모음하고 결합했을 때 반길 반흉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음 파동 성명으로 지금 개명을 초성과 종성만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다고는 이 이름에서 보면은 중심수가 평간이고 또 명자가 들어가는 중심수가 정간이죠. 그런데 이 평간이 이 평간이 이 상간에 의해서 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가 지금 현재 여기 초성만 있고 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성에 해당되는 이 모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음에서 우리가 상관이 평간을 극을 하고 있고 또 비견이 재물을 극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또 비견겁이 재성을 극을 하고 또 편인이 식상을 극을 함으로 인해서 조상에서 재물음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에너지가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이분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직업을 드러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직업상 다 아는 거지만 제가 특수한 분야의 공무원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년퇴직이 보장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년퇴직이 보장됐다고도 보죠. 근데 정년퇴직도 이렇게 제가 이쪽 분야에서 보면은 끝까지 65세 또는 63세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중간에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은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시지만 직장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직급에 오르기는 힘든 이름이에요. 힘든 이름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식상이 편인을 만나면 어때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또 혈액순환 이런 쪽도 건강 순환계통 건강이 안 좋은데 지금 여기에 첫 번째 개명 후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기 개명 후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름에도 또 마찬가지로 배합이 되어 있고 또 이 개명 후보 일에서 재물운과 배우자운이 약한 그런 배합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 개명 후보 두 번째 이름에서도 배우자운과 또 재물운이 안 좋은 그런 이름의 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굉장히 아주 열심히 내 이름을 내가 짓자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개명한 이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관이 평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간질수가 끼는 거예요. 간질수로 인해서 내가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 못한다거나 또는 구설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선천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선천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제 제 글과 제 영상을 보고 독학으로 성명하고 공부하고 이분뿐 아니라 제 걸 보고 성명하고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세월을 소비해요.
어떤 공인 노무사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독학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자기가 그 글에 올렸더라고요. 이 성명학에 관련한 정보도 굉장히 인터넷에 많아요. 그리고 쉽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한자 성명학도 쉬워 보이지만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난관이 있어요. 또한 이런 그 한글 그 파동 성명학도 이분이 직접 지으신 이런 자음파동 성명학처럼 초성과 종성으로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지만 어때요? 지금은 자음하고 모음이 결합한 이름이 나왔죠. 이게 원래 이 모음하고 자음하고 결합한 이름이 최초에 나왔던 것은 2000년대에 나왔어요. 2000년도 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 현재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독학은 제일 장점은 뭐냐면 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효율이 일단 매우 좋지 않아요. 그 많은 성명학의 내용을 내가 혼자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를 나가는 속도도 더디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필요한 기인을 알아내기가 힘들고 대운의 흐름도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사주는 볼 필요 없다. 이름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김이박, 김씨, 이씨, 박씨 태어난 사람들,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또 아침이냐 저녁에 태어난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준을 하나로 성씨에다가 기준을 갖고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죠. 누가 오류다? 소비자가 속상한 거예요. 소비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주가 볼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름을 개명을 받았다고 저한테 의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건강검진해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 건강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알아야 내 주어진 삶의 길을 알 수가 있거든요. 즉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어떻게 다른지 내 사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가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제가 미래 디자이너란 단어를 그 닉네임을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썼었어요. 예전에 명함에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팔자도 상담하면서 내 미래를 디자인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건강검진 가면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피검사, 심전도, 위내시경, 대장암 검사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즉 사주를 통해서 내가 용신이 뭔지 희신이 뭔지 또 대운이 뭔지 그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사주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명이 어려운 건데 대부분 사주 공부가 어렵다고 사주 공부는 하지 않고 이름을 그렇게 똑같이 성씨가 똑같다고 해서 이름을 같이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름을 이쁜 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산 좋고 정자 좋고 물 좋고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내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세 가지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름에서 그걸 맞춰주려고 한다면 정말로 힘든 작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독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다?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하면은 어때요? 독학하면서 보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세월에 오히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내 이름은 내가 짓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명학을 오랫동안 독학을 공부하시고 굉장히 애를 써서 이름을 지으셨고 또 이제 어떤 이름이 좋은지 감명을 받던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여러 사람한테도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 맵으로 부산역까지 서울에서 눌러봤더니 거리가 걸어가는 거리 오래 나오지도 않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부산까지 323.5km예요. 방법은 저희 사무실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비는 36만 5,300원 나와요. 통행료는 그리고 22,900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돈이죠? 시간은 4시간 32분이에요. 부산역까지 그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기차 타고 KTX 타고 가면은 3시간 한 5분, 10분 정도 나와요. 자전거로는 어때요? 35시간 42분이에요. 568.8km이고 터널은 10번을 통과해야 되고 횡단보도는 42개를 건너야 되고 지하도는 1번을 건너야 돼요. 자, 이렇게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왜 KTX 타고 자전거 타고 35시간 42분 걸려서 갈 거를 왜 3시간 5분 10분에 가겠어요? 돈을 들여서. 돈 안 들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나머지 시간을 그 이상의 10배, 100배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비용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26년 전에 저도 독학으로 하려고 했죠. 가만히 책을 사다 보니까 가만히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돈을 주고 배움으로 인해서 그 시간과 노력, 세월을 아끼고 오히려 그 나머지 시간을 오히려 생산적인 일에 투자해서 그 이상 몇 배를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그것이 지름길이겠다 싶어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이름을 짓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좋은 이름은 나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디자인하셔서 명함에 잘 써놓으시면 또 많이 불러주시고 녹음해서 틀어놓으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수강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글 성격 심리 성명학 교육을 통해서 상담사 과정이 있고 장명사 과정이 있고 또 심리분석사, 직업상담사, 사주나 타로 상담가 또는 MBTI 전문가로서 이분들이 이걸 배우시게 되면 경쟁력을 갖춰서 1인 창업에 훨씬 많은 도움을 얻을 걸로 저는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